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을 두고 김영두 재판관이 효자다, 김영두 재판관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저런 거 뭐 다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박범계가 김영두 재판관한테 심하게 했습니다. 검증을 하는 건 좋은데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신모독,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그 기본까지 다 깡그리 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좌파는 많이 해요.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박범계한테 아주 모질게 당했는데 그 당한 게 어이없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은 그때부터 저 좌파에 대해서 아주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김영두가 좌파니 우파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김영두가 부모한테 5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로 박범계가 한마디로 김영두를 그냥 비꼬면서 지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 이거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김영두가 부모한테 5억 원을 빌려준 게 있었다,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김영두가 나중에 울먹였답니다. 울먹이면서 얘기하기를 사실은 아버지가 폐병에 걸렸다, 희귀병에 걸려서 서울 삼성병원 옆에서 살게 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 판사니까 5억 원 정도 되죠.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 해준 거다. 서울 삼성병원 옆에 병원 다니시라고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5억 원 빌려갖고 아버지 전셋집 얻어준 겁니다 라면서 울먹였다는 겁니다. 저 효자죠. 그러니까 이 5억 어디서 났냐고 난리 떠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빌려주니까 빌려준 걸로 만들어 놔야죠.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또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재산 신고해서 난리가 나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줬다고 써놨겠죠. 그리고 아마 재산 신고할 때 그렇게 신고를 했겠죠. 있는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5억 원 아버지한테 빌려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 그거 가짜로 한 거 아니냐? 왜 빌려주느냐? 뭐 5억을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이제 막 하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 그 얘기하면 뭐 자기가 또 이렇게 광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희귀병에 폐병에 걸리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 삼성병원에 옆에, 그래야 병원 다니기 좋죠. 원래가 나이가 들면 말이죠, 병원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나이 들면 산속으로 간다? 그건 또 건강한 사람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셋집 5억 원을 해드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 아직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 5억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은 거다. 뭐 높은 뭐 고위 법관이니까 5억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두가 좋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이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박범계하고 이 김영두의 어떻게 보면 악연, 그리고 박범계가 김영두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김영두가 울먹이기까지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이게 왜 회자되느냐? 지금에 와가지고는 말이죠, 우리는 꼬투리도 잡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박범계 꼬투리를 잡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지푸라기는 뭐예요? 김영두가 우리 편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잘못한 거 이러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면, 다시 이걸 상기시키면 김영두가 잊고 있다가도 그랬지, 저는 잊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면 김영두가 정말 다시 한번 빡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영두가 저 박범계 같은 놈 편들어 주겠어요? 저거? 박범계가 당이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이죠. 박범계가 어떤 놈이에요? 이재명한테 완전히 시다발이 한 놈이죠. 그러면 김영두가 사람인데, 김영두도 윤 대통령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뭐 윤 대통령을 갖다가 아웃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이것이 떴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김영두가 뭐 미쳤어? 굳이 뭐 그렇게 저런 애들 편들어 줄 필요 있나요? 아니 저것뿐입니까? 아니 저것뿐입니까? 저 박범계가 얼마나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모욕하고, 박범계가 제일 심한 놈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저번에 곽정근이 그 데려다가 놓고 말이죠, 그 사람도 별 3개인데 국회의원이랍시고 막 데려다 놓고서 마치 어린애 무슨 뭐 그 혼내키듯이 하면서 말이죠,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 준다, 뭐 어쩌고 진술서를 뭐 쓰라고,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하고, 사실은 말이죠 공익 제보자 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회유해 가지고서 말이죠, 진술서 받고 그것도 내가 써주는 대로 해라, 이렇게. 결국은 곽정근이가 거기 딸려다닌 거 아닙니까? 딸려다니다가 지금 뭐 어쨌든 깜빡이 가 있자요. 물론 곽정근이 진술이
오염돼 가지고 결국 헌재에서는 쓰이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또 봤습니까? 근데 그 곽종근의 진술이 결국은 제들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거는 말이죠. 민주당한테도 도움될 게 없어요. 곽종근 진술은 다 날아갔으니까 사실은 박범계가 무슨 뭐 이재명을 도와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재명한테 엿먹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박범계가 저게 말이죠. 뭐 대통령을 꿈꾼다는 말이 있어 또. 지금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 꿈꾸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한테 저렇게 공을 세우면 다음번에 국회의장이라든지 내지는 국무총리라든지 하여튼 많잖아요. 아니면 또 후계자로 지명된다든지 그런 거를 노리면서 아주 뭐랄까 그 정치에서 그 아주 그 사악한 그러니까 권모실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박범계가 말이죠. 사실은 박범계가 법무장관 했잖아요. 법무장관 한 것도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어떻게 박범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조국이는 이해가 가요. 조국이는 뭐 문재인하고 완전히 한통 속이니까 조국 법무장관 한 39일 했잖아요. 그거 했다가 완전히 나가게 됐지만 그다음에 추미애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문재인하고 추미애가 뭐 그렇게 가까웠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추미애를 시킨 건 윤석열 잡으려고 추미애 시켰던 거고 사실은 뭐 추미애는 그다음에 또 당시는 또 문재인한테 붙었었습니다. 근데 왜 박범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무장관을 하는데 왜 박범계일까? 문재인하고 박범계 잘 안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박범계가 문재인의 약점을 잡고 뭐 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박범계가 원래 문재인한테 또 끝에 가서 말이죠 그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또 뭐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모실수 정치라는 게 상당히 그 후흑학 얼굴이 두껍고 그다음에 심장이 검고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모실수에 능한 사람 뭐 옛날에 말하자면 조선시대 한 명의 그러니까 박범계 그런 어떤 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고 또 출세할 수는 있겠지만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김영도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 권모술 쓰는 거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치의 기술이니까. 그런데 김영도라는 사람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것도 완전히 공개되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그렇게 막 공격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울먹이면서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광파는 성격이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 울컥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 5억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뽑아가지고 아버지 그 삼성병원 옆에 전세 얻어드렸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 병원에 다니면서 좋은 약 드시고 그러면 요새는 폐병 같은 것도요 금방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폐암 같은 것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도와 박범계 악연 아니면 김영도의 이 선한 이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김영도가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설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억하심정을 갖고 이거 계엄한 걸 갖다가 비상계엄이 또 헌법에도 있고 이건 통치행위인데 그렇게 악랄하게 말이죠. 내리려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두가 저번에 이진숙 때도 이진숙을 갖다가 파면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쪽 편을 들지 않았느냐 이런 거 보면은 김영두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저런 선한 사람이라면 효자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김영두가 또 아픔이 있대요. 뭐 아들이 말이죠 좀 뭐 28살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 약간 지체 뭐 이런 장애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삶의 어떤 그 희로애락 이런 것들 아버지도 또 저런 거 겪고 그다음에 아들도 또 그런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해서 관조하고 또 이런 걸 느낀 사람들은요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악랄하게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김영두가 우리 쪽의 편을 들어주기를 뭐 우리 편 든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그냥 이념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말이죠 이건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